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어볼 차례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제 13강, 16강이 되겠고요. 연습 문제 67페이지서부터 68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39번부터인데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39번 문제 봅니다. 자, 원스텝인데요. 좌표 평면에서 원점호를 중심으로 하고 직선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렇죠? 되도록이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연습 선생님이 좀 충분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인 요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요렇게 생겼겠죠. 자, 요런 직선에 바로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원점호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원은 요렇게 되겠죠. 이 원점호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접하는 원을 요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접하는 원을. 자,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는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수직이 될 테니까 요 반지름을 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1.5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자, 1.5라는 것은 0,0입니다. 0,0이고요. 자, 이 직선을 빨리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12배를 먼저 해서, 12배를 해서 나타내게 되면 4x 플러스 3y가 되겠고요. 자, 그놈은 12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0,0으로부터 지금 구해놨던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2는 0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면 루트 개수 제곱합이면 3, 4, 4, 16, 3, 3, 9, 25니까 5분의가 되겠고요. 절대값 대입한 값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빵빵 사라지죠? 마이너스 12가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바로 반지름의 길이는 5분의 1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가 되겠죠?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배의 m-1인가요? m-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i 플러스 3m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원을 나타낼 때 이 원의 크기를 최대로 하는 m의 값을 구해라. 자, 이 원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는 건 반지름이 가장 길 때를 의미하겠죠? 결국은 반지름을 빨리 찾아내라는 얘기인데 얘가 보니까 지금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보면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1x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요, 지금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mi가 붙어 있어요. 자, 나머지가 지금 요놈 붙어 있는 거죠. 는 마이너스 3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요놈을 완전제곱식을 요놈하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죠.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x, 그 다음에 플러스죠, 플러스. m-1 요놈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놈의 제곱. 뒤에 거는 플러스. 요놈은 뭐가 붙게 되냐면 y-m 반의 제곱이니까 반의 제곱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우변에 누가 붙느냐? 원래 있던 건 마이너스 3m제곱 플러스 2인데요. 요놈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게 따라 붙어야 되겠죠. 없던 게 생겨버렸으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m-1의 제곱이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m제곱이 붙죠. 그래서 m제곱이 이렇게 따라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의 길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요놈입니다. 요놈이 r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놈이 최대가 된다라는 건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니까 r의 제곱이 최대가 돼도 되겠죠. 바로 요놈의 최대가 되게 하는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식을 간단히 하면요. 마이너스 3m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m제곱 2m제곱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2m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이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m제곱에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지름 r의 제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r제곱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랬기 때문에 자, 보니까 얘가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죠.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m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빨리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붙은 형태. 다시 간단히 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m이 얼마일 때? m이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맥시멈,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4를 갖는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2가 돼버린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구하라는 건 m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m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죠.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직선 Y는 X 플러스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자, 일단은 원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을 봤더니 원의 두 점이 지금 어떻게 주어졌느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요. B라는 점은 5, 2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원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부터 찾아봅시다. 원의 중심. 자, 평균을 쓰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몇 컴마예요? 얘네들도 하면 4니까 2컴마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중심. 반지름 R은 어떻게 됩니까? 3, 3은 9, 3, 3은 9니까 1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x-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이놈이 반지름 18과 같아지고요. 바로 요 놈과 y는 x 플러스 k라는 놈이 만나서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빨리 합성시켜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집어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x-2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 대신에 x 플러스 k가 들어가요. k 플러스 1의 제곱은 18. 바로 요 놈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각각의 제곱이니까 x제곱 k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두씩 곱한 거에 2배니까 2kx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2k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8이 0이다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자, x에 관한 2차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x의 제곱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2x제곱이 되겠고요. x에 하나짜리가요. 여기 그 다음에 x 하나짜리가 또 어디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2kx니까 플러스 2 빼내고요.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x가 붙으면 되고요. 나머지 써버리면 k제곱 보이죠?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보이죠? 그 다음에 상수는 5에서 1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3이에요. 이놈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을 4로 나눈 값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이죠.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2배에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3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풀어서 써보면요. 결국은 요 놈은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k 나오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6k 나와요. 상수항은 플러스 1에다가 여기서 플러스 26이니까 플러스 27이 나옵니다. 이놈이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자, 음수 안 되죠. 부등식에서는 음수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0보다 작다, 0보다 작을 땐 무슨 범위가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4, 2 범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k값이 만족하는 걸 찾아보면 얘는 3, 9, 27의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요. k의 범위는 작은 마이너스 9, 큰 3이 있죠. 그 사이 범위에 놓일 때죠. 그래서 x의 범위, k의 범위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바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4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R'이고 두원 OO'이 직선 AB의 두 점 AB에서 접한다 그랬죠?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원 OO'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 사이의 거리인 OO'을 구하여라.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지금 O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근데 주어진 길이가 A서부터 B까지가 9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R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은 100이고 RR'은 22다. 자,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이 빨간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빨리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찾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공통접선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입니다.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바로 R이라는 길이와 R'의 길이를 더한 거죠. R 플러스 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빨간 길이 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 정리하게 되면요. 결국은 요 놈의 제곱, 9의 제곱 99, 81과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놈의 제곱이죠. 요 놈의 제곱, R 플러스 R'의
제곱을 더한 거에다가 뭐 씌우면 됩니까?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되겠죠. 자, R'.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해보면요. 루트 안이 어떻게 바뀌느냐. 81 플러스, 자, 요거 전개하면 R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R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요 루트 안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루트 81에다가,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이라고 그랬죠? 100. 100을 더하고요. 거기다가 RR'의 2배인 44를 더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것을 써보게 되면, 100, 그 다음에 80, 220이죠? 225가 되네요. 225. 거기에다 루트 씌운 게 되겠죠? 자, 225는 누구의 제곱이죠? 그렇죠. 15의 제곱이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죠.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와 y는 x-1에 제1사분면에 있는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자, 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이 0,0이에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죠. 그러니까 여기 5고, 여기 5고, 여기 마이너스 5고, 여기 마이너스 5예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y는 x-1의 그랬어요. y는 x-1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1짜리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y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를 지나게 되고요.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근데 이 직선과 원과 직선의 제1사분면에 있는 교점 그랬어요. 1사분면에 있는 교점이 어디를 뜻해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1사분면에 있는 교점이잖아요. 이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원 위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원 위의 접선의 방정식. 자, 기억납니까? 원 위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되죠? 대입만 해주면 되죠. 대입만. 그러면 바로 필요한 게 뭐냐? 이 점의 좌표만 찾아오면 돼요. 이 점의 좌표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거냐? 직선과 원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 대신에 x-1을 집어넣어서 판별식 d가 0이 될 때예요. 그죠?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이 되겠고요. x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누구 들어가요? x-1의 제곱 들어가죠. 바로 요 놈이 25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x의 값을. 자, 이것은 2x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25가 넘어오죠. 그러면 1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24는 0이거든요. 자,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이 됩니다. 그러면 3, 4, 12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4거든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뭐냐? 요 놈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3이란 뜻이에요. 이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뜻이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4컴마가 되겠죠. 4컴마.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4컴마 얼마가 돼요? 4일 때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y 좌표가 나오잖아요. 4,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교점을 찾아냈어요. 자,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거든요. 근데 그 위의 점 몇 컴마 몇?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합니까? x 2개 플러스 y 2개가 25인데 하나씩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4 집어넣고 여기에 3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바로 4x 플러스 3y는 25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죠. 자, 좌표 평면 위의 세 점에 대해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AP의 제곱이 BP의 제곱 플러스 CP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점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자취의 방정식 우리 기억나나요? 점 P라는 점을 뭐라고 두면 돼요? x, y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 관한 식을 적어버리면 되죠. 자, 일단 P를 x, y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 게 요거 제곱이니까 루트 씌울 필요 없죠. 요 놈이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냐면요.
BP의 제곱 그랬어요. B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놈의 제곱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근데 플러스 CP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랬어요. CP의 제곱은요.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좌변에는 X제곱이 하나가 있고요. 우변에는 X제곱 두 개 있으니까 X제곱 하나가 남죠. Y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Y제곱 두 개니까 플러스 Y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봐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X고요. 여기는 플러스 4X.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0X예요. 그러면 14X인데 여기 마이너스 2X가 넘어오니까 16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에 관한 거는요. 이쪽은 없어요. 이쪽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Y, 여기서는 플러스 6Y. 사라져버리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상수항만 남았는데요. 여기서는 1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쭉 보면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9가 돼요. 4, 9, 그 다음에 25, 3, 3은 9입니다. 거기서 1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산을 해보면요. 요게 지금 29, 9이 18. 그러면 18에 28을 더하면 되겠네요. 30, 46이 되네요. 그죠? 플러스 46이죠. 46은 0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놈의 점피의 자취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이 점이 뜻하는 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를 뜻합니다. 결국은 이놈이 뜻하는 것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뜻하게 되는 거죠. 원의 둘레의 길이를 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자, 그러면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원에 뭐만 알면 돼요? 둘레의 길이라는 건 반지름만 찾아주면 되니까. 자, 반지름은 요놈에 필요한 게 반의 제곱, 88에 64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근데 46을 빼줘야 되죠, 어차피. 그죠? 46을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요놈에다 루트 씌운 게 바로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반지름은 얼마냐? 루트 64에서 46을 빼봐봐요. 그럼 얼마예요? 18인가요? 1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둘레의 길이 L이라는 것은 반지름 R의 2배 파이가 되는 거죠. 2배의 반지름에 파이를 붙여라 이런 뜻이죠. 자, 이걸 간단히 하면 되니까 정답은 루트 18이 얼마예요? 3루트 2죠. 3루트 2의 2배면 6루트 2거든요. 그래서 6루트 2 파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요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무슨 말이죠? 자, 원이 있는데요. 원을 또 그려야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답니다. Y는 X 위에 이렇게 있답니다. 중심이 Y는 X 위에. 자, 그리고 이 원이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요. 1,-1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3,5라는 점을 지난대요. 3,5라는 점을 지나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반지름의 길이는 뭐 요걸 구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구해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요 길이를 구해도 되겠죠. 이거 다 반지름이에요. 자, 어떤 걸 구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요거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는데 이 원의 중심이 바로 Y는 X, 즉 X와 Y가 같아지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A,B라고 A,A라고 둬야 되겠죠. 그럼 요 A만 찾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식을 세워보면 A-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누구와 같다? 자, 루트 안 씌워도 되죠? 이쪽도 어차피 루트 들어가니까 A-3의 제곱 플러스 A-5의 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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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자, 쓸 필요 없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2A입니다. A 안 써져요. 1하고 1이니까 여기 2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6A, 여기 마이너스 10A, 그러면 마이너스 16A 이렇게 되겠고요. 3, 3은 9에 5, 25예요. 25에다 25에 9더하면 플러스 3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6A 넘어가 버리면요. 16A는 2가 넘어가서 32가 됩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 바로 2,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반지름 구하는 거 1도 아니죠.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x의 차가 1이에요. 1, 1은 1, y의 차가 3이에요. 3, 3은 9, 더하면 10이죠. 자,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 1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투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46번 문제인가요? 자,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원, 이 둘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두 원이 보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죠. 요 놈과 합성을 시켜야 되죠. 플러스 k배에 요 놈을 시켜서 0이 되는 이 k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니까 앞에 식이 지금 위에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9고요. 자, 뒤에 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y거든요. 자,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래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x축에 접하려면 이것을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봤을 때 그것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봅니다. x제곱에 관해서 정리하면 k 플러스 1 x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x 하나짜리 보세요. x 하나짜리 보면요. x 하나짜리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x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x가 붙겠죠. 자, 나머지 다 상수항 취급을 해버리면요. 상수항 취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y제곱은 k 플러스 1 y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여기 있죠, 여기. 5ky가 되고요. 여기서는 3y가 되니까 플러스 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가 되죠. 자, 상수항 남았는데 여긴 상수항이 없고요. 여긴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는 0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은 판별식이 0 돼야 되는 건데요. 자, 요 판별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점을 지나는 원. x축에 접한다라는 건 누가 0이란 뜻이죠? y가 0이란 뜻이죠? 예, 요걸 썼어야죠. y가 0이란 뜻이니까 결국은 y가 0이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예, 있으나 마나한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요 식이죠, 요 식. 요 놈과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바로 이것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y는 무조건 0이죠. 그죠? y는 0이면서 바로 판별식의 값은 바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도 0이 돼야 된다는 거. 판별식의 값을 이용하면 요거 b'의 제곱이죠. 짝수차 공식 써서 k-1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마이너스 a가 k 플러스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9죠. 그러면 플러스 9배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k값 찾으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9k 플러스 7k가 되겠고요. 자, 여기 플러스 1이고요. 여기 플러스 얼마입니까? 9죠. 그러니까 플러스 10은 0이 되네요. 그러면 2, 5, 10에 둘 다 플러스를 갖는 거니까 만족하는 k의 값이 몇 또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이 k 값을요.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식들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될까요? k가 마이너스 2일 때 생각을 해보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9. 자, 요게 마이너스 2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y는 0. 자, 요걸 간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요거 간단히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요거 바꿔 써줘야 되니까 x제곱으로 써주고요.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역시 플러스 y제곱으로 적어주고요. 자, 플러스 2x 플러스 4x면 플러스 6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x로 적어줘야 되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3y인데 플러스 13y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자, 상수항입니다. 마이너스 9 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9는 0. 자,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마이너스 5일 때 생각해 봐야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9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5배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제곱에 플러스 10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y는 0이 되죠. 자, 간단히 한 식을 적어보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와요. 자, 그러면 플러스 4x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죠. 플러스 4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4y제곱인데 플러스 4y제곱이라고 적기로 하고요. 플러스 2x 플러스 10x. 그러면 플러스 12x인데 마이너스 12x. 이렇게 적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y, 마이너스 28y죠. 그러니까 플러스 28y. 자,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9니까 여기는 플러스 9 이퀄 0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간단히 한 거 적어주면 되죠. 왜? 원의 방정식은 여기가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4로 나눠줘야 됩니다. x제곱 y제곱에 4, 32x, 4, 7에 28 플러스 4분의 9는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두 개의 식이 나온다는 거, 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죠.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원 x제곱 y제곱은 9와 그랬죠? x제곱 y제곱은 9. 무슨 말이냐면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놈의 반지름은 3짜리인,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0,0인 이런 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놈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4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에. 자, 요거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너무 왼쪽에다 그렸죠? 자, 두 원이 있는데 하나의 원은 이렇게 돼 있고요. 원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의 원은 공통접선의 개수가 4개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외부에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놈의 중심은 0,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3짜리랍니다. 반지름은 3짜리 이렇게 되고요. 자, 이놈의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4,3이 되면서요. 반지름은 R짜리가 된답니다. R 이렇게. 자, 공통접선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은 바로 외부에 놓여야 내접선 2개와 외접선 2개가 생겨서 총 4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외부에 있을 R, 반지름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 즉 3 플러스 R이라는 놈이요.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 D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중심거리 D보다. 그러면 이 중심거리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중심거리가. 예? 중심거리가 5죠, 5.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아요? 3대 4대 5지 뭘. 여기가 0,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R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이 중심거리가 5란 얘기니까 3만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R은 몇보다 작습니까? 2보다 작게 되죠. 근데 이 반지름 R은 당연히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R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죠.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요 세 직선이요. 요렇게 서로 교차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생기는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내란 뜻이에요. 이 원의 방정식을. 자,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어떤 형을 써도 좋으니까 적어도 3개 이상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교점의 좌표를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연립한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이 둘의 교점부터 한번 구해보죠. 3i가 같잖아요. 3i가 같으면 빼야 돼요. 그러면 5x에서 x 빼면 4x죠. 4x. 그럼 여기서 여기 빼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놈은 0이니까 4x는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3이죠. 그래서 x는 3이 돼버리고요. 자, x 3 집어넣으면 됩니다. x 3 집어넣으면 이게 9가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9니까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이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3, 마이너스 3. 뭐 이렇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얘네 둘도 구해야 되죠. 얘네 둘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 요거 3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3x, 그 다음에 여기 3i,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입니다. 자, 이번엔 더해줘야 되죠. 더해줘야 됩니다.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여기 8x 나와요. 얘네 둘은 사라져요. 얘네들도 사라져요. 그럼 8x는 0이니까 x는 무조건 0이거든요. 0가 되겠고요. x가 0이면요.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플러스 y가 돼버리니까 y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점이 0,2란 뜻이에요. 이렇게 0,2. 자, 마지막 한 점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연립하는 거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연립하는 거예요. x가 똑같죠. x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버려야 돼요. 그죠? 그럼 몇 y가 나오게 되냐면 4y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플러스 4예요. 는 0입니다. y가 마이너스 1이죠.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y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려야 되죠.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 1이니까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세 번째 나온 점의 좌표인데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형으로 해결해 볼 거냐? 세 점이 주어질 때 무슨 형이에요? 일반형이죠? 그래서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는 0꼴입니다. 자, 미지수 3개만 정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해졌어요. 왜? 0,2가 있잖아. 응? 0,2가 있으면 무조건 0,2라는 거 x에 0 집어넣으면 바로 y는 2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예, 하나는 일단은 이게 y절편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3개 다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죠? 0,2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어야 돼요. 0, 2, 0, 2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된 결과는 0 들어가면 0이고 이건 4예요. 사라졌죠. 여기는 2b죠. 플러스 c는 0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3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죠. 3, 3은 9, 마이너스 3의 제곱 또 9, 9, 9, 18 플러스 3의 2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자, 마지막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2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3원 1차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자, 일단 c부터 죽여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빼버립시다. 여기서 여기 뺍시다.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요. 18에서 4 빼면 얼마예요? 14죠. 이렇게 되겠고요. 3의 2에서 뺄 게 없으니까 플러스 3의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에서 2b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b죠. c는 쓸 필요 없죠. 이게 0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할 건데요. 요 두 개는 역시 c를 없애기 위해서 빼야 되겠죠. 빼게 되면 여기서 여기 뺍시다. 8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플러스 6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니까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놈은 0이죠. 자, 이제 2원 2차 연립방정식 됐어요. 그죠? 요거 반으로 나눠야죠. 그죠?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4, 여기는 3의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 두 식을 연립해야 되겠죠. 요 두 식을 3의 2, 3의 2 똑같으니까 또 빼버리면 돼요. 14에서 4 빼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5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마이너스 4b. 이퀄 0이죠. 그죠? 마이너스 5b 플러스 b가 돼버리니까, 예. 마이너스 4b가 되네요. 자, 그러면 4b가 10이라는 얘기니까 b 값이 얼마입니까? b 값이 2는 4, 2, 50, 2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2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AC 값 정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B 값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죠. B 값 2분의 5를 집어넣으면요. 2분의 5에다가, 여기가 2분의 8이잖아요. 2분의 8에서 2분의 5를 뺐으니까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3분의 1을 더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누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구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값 찾으러 갑니다. C값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여기서 찾으면 되죠, 여기서. 그죠? 없는 게 제일 낫잖아요. 제일 부실하잖아. 그죠? B에 2분의 5를 집어넣읍시다. 2분의 5를 집어넣는 순간에 여기가 5 됩니다. 그죠? 5 더하기 4는 9니까 C는 마이너스 9네요. C는 마이너스 9. 자, 요걸 순서대로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놈의 정답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x, b가 얼마?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y. 그 다음에 c가 얼마? c가 얼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49번 문제 보죠. 두 문제나 있네요. 자, 첫 번째, 두원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자, 요 원과 요 원의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공통연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죠? 공통연을 지름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공통현이 요거잖아요, 요거를 원의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긴 원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의 양끝점만 찾아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원의 양끝점이란 건 뭡니까? 이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라. 이런 뜻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2차 죽이고 나서 1차를 2차랑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서 여기 빼버립시다.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2x에서 x 빼면 x죠. 그죠? 그 다음에 y에서 y 빼버려도 이것도 사라져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는 건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equal x는 1입니다. x는 1이에요. 그죠? 그러면 x가 1이면 여기 들어가면 y 값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x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요. 1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요놈이랑 사라져요. y제곱 플러스 y만 남거든요. y제곱 플러스 y가 0이라는 얘기는 y는 누구 또는 누가 된다는 얘기죠? x가 1일 때 y는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0이 되죠. 0. 그죠? 그래서 이 두 점이라는 건 몇 컴마 몇이냐면 1, 마이너스 1도 되고요. 그다음에 1, 0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 두 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일단 중심부터 구해야 되겠죠.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평균값이라고 그랬으니까 x가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2거든요. 그러니까 1컴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0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의 중심. 반지름만 찾으면 되죠. 반지름. 반지름 R은 얼마가 되냐면 요 놈은 더 이상 차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요 놈은 지금 얼마입니까? 0과 마이너스 2분의 1은 차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반지름의 2분의 1의 제곱이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식으로 세워버리면 되죠. 중심이 요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x-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 써주면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답니다. 8,0하고 0,6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외접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상수 ABC의 합 ABC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요. A점이 8,0이래요. B점은 Y절편인데 0,6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란 뜻이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 OAB 이 외접원의 방정식이 그랬어요. 외접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이 세 점이 한 원위에 존재하고요. 원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원의 뭐가 됩니까? 지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빗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마저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일단 이 원의 중점하고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 중점의 좌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뚝 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4,3입니다. 볼 필요도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지름 찾으면 되죠. 반지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6이고 요 길이가 8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6대 8대 10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원을 잡아보면요. 바로 중심이 4,3이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되겠고요. 반지름 얼마짜리? 5짜리. 5, 25란 뜻이죠. 자, 이걸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일반형 나오겠죠. 자, 전개하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8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 4, 16, 3, 3은 9, 25잖아. 25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0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ABC 값 정해봅시다. A 값이 얼마입니까? A 값이 마이너스 8. B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C 값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49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0번 문제 보죠. 자, 두 원 요놈과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5가 두 점 AB에서 만나고 두 원이 아니죠. 원 이놈이죠. 그냥 원 이놈과 직선 요놈이 AB에서 만나고 AB 사이의 거리가 루트 6일 때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 자, 원을 그려보면요. 원이 하나가 있는데 원의 중심을 한번 체킹해 봅시다. 원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컴마죠.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A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라는 원의 중심을 가진 놈인데 그 놈이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얘가 y는 x 플러스 5인데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6이랍니다. 루트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럴 때 상수 a의 값 요것만 구해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원의 반지름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 자, 이게 루트 6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요놈의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수선 내리라 그랬죠?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루트 6의 반이잖아요. 루트 6의 반 했더니 루트 3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주 바보야. 이걸 2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6이란 뜻이야. 루트 3이라고 쓰면 안 돼. 이게 2분의 루트 6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 그죠? 원의 반지름.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요거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지름 R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반지름 R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R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요 놈에서는 A제곱이 떨어지고요. 요 놈에서도 A제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게 넘어와야 돼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2A제곱이 되죠. 2A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5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것이 바로 반지름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삼각형을 가만히 볼래요? 요 삼각형을 선생님 그려보면요. 여기가 직각이고요. 얘가 원의 중심 마이너스 A, A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요 길이입니다.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2분의 루트 6이에요. 2분의 루트 6. 도대체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요 길이. 요 길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죠. 그죠? 마이너스 A, A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죠. 그죠? 그래서 찾아볼게요, 그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루트 개수 제곱합이죠. 그러면 루트 2분의가 되고요. 절대값 대입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절대값.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정리를 하게 되면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A 플러스 5죠. 자, 바로 이 길이가 요 길이란 뜻입니다. 요 길이가 요 길이에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되겠죠. 이제 A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이런 뜻입니다. 제곱했어요. 그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과 요놈의 제곱의 합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요놈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4분의 6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요놈의 제곱하고 똑같아야 되죠. 2분의 요놈의 제곱이죠. 그러면 2A-5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니까 4A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10A니까 마이너스 20A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5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4배 해야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2분의 3. 그러니까 2배만 해도 되겠죠? 2배만 하면 여기는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0이 되겠고요. 자, 2배 하게 되면 여기는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A에, 그 다음에 여기가 25였는데 여기가 3이 있으니까 28이 되잖아요. 28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울 거 지워봅시다. 4A 제곱 사라지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0A 넘어가 버리면 여기 8A가 되겠고요. 자, 10이 넘어갑니다. 10이 넘어가면 얼마죠? 10이 넘어가면 18이 되겠죠? 18.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자, 둘 다 2의 배수니까 2, 4, 8, 2, 9, 18. 4분의 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자, 51번입니다. 51번. 두 원의 공통연의 길이가 2루트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두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왼쪽 원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입니까? 0,0이고요. 근데 반지름이 몇 자리예요? 2자리란 뜻이죠. 자, 왼쪽 원은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3,2가 되겠죠. 반지름은 모르겠어요. 그죠? 반지름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K가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단 공통연의 길이가 2루트 3이 된다. 공통연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공통연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2가 되겠고요. 공통연의 길이가 2루트 3이 된다 그랬는데 이걸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버리면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바로 여기는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이건 반띵 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은 무슨 뜻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예요? 몇 대 루트 3대 2죠? 1이죠, 1.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 직선만 구해내면 해결이 되는 거죠. 요 직선은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입니다. 공통연의 방정식.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은 여기서 여기 빼버리거나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죠. 그 다음에 k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k 플러스 8입니다. k 플러스 4죠. 그죠? k 플러스 4죠.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k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0,0이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얼마란 뜻이냐면 1이란 뜻이 돼버리는 거죠. 자, 요걸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수 제곱합이니까 루트 25분의 가 되니까 5분의 가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상수함만 났겠죠? k 플러스 4가 됩니다. 바로 요 놈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정리된 결과는요. k 플러스 4의 절대값이 바로 5일은 5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만족가는 k값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9면 5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k가 1이어도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게 k값이니까 여기서는 k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k값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9와 1을 더한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2번 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9하고 5인 두원 55'이 있는데요. 점 T에서 접하고 있다. 점 T에서 접하고 있다 그랬어요. 점 T를 지나는 공통접선과 공통접선 내접선이죠. 다른 공통접선 PQ, 공통외접선이죠. 이렇게 교점을 M이라고 할 때 TM의 길이를 구해라. 자, 요거는요.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세요. 이렇게 잇게 되면요. 자, 그러면은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점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 큰 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접점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이렇게 같죠. 그러니까 요 세 길이가 결국은 다 같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M이라는 이 점은요. 선분 PQ의 중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TM의 길이라는 건 요 길이라는 건 요 길이를 왜 구하려고 발약합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러니까 결국은 선분 PQ의 길이만 구해낸다면 그 길이의 반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죠. 자, 그러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여기서 평행선 그려서 직각삼각형에서 해결을 보는 거잖아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9에서 5를 뺀기니까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의 그러니까 반지름, 두 반지름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9하고 5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1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내가 구하려는 길이 요 전체 길이거든요. 전체 길이는요. 14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빼고 뭐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죠. 내가 구하려는 건 바로 선분 PQ가 아니라 그놈의 반이니까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자, 이걸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되어진 결과는 루트 안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한 게 18, 그 다음에 한 번 빼준 게 곱하기 10이죠. 자, 이놈을 2로 나눈 거다. 이런 뜻이 되네요. 다시 계산하면 루트 18이라는 건 3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5죠.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을 2로 나눈 거다.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2하고 루트 2 두 개는 사라져버리죠? 남는 거 써주시면 되니까, 3 루트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자, 연습 문제풀이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쉬운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되게 어렵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 넘겨서 우리가 공부했던 과정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학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우리 심화 문제 만나게 되는데요. 반드시 먼저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심화 문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